물질의 이중성을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물질의 파동성과 상반되는 게 있죠?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물질은 물질인데 물질의 입자성과 파동성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어떻게 실험하냐에 따라서 파동성을 띠기도 하고 입자성을 띠기도 한다는 것인데,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특별한 다양한 화학 물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두 글자. 그렇죠. 전자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전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실험적 사실을 갖고 오는지, 그 실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고 전자현미경의 응용까지 배워보면은 교과서 한 권이 모두 끝나게 된답니다. 자,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파동성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입자성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누가 봐도 전자를 입자라고 부르지 본질을 입자로 바라보지 않고 야, 전자는 처음부터 태생이 파동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죠.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은, 물질의 입자성은 배제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특이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물질의 파동성이라는 제목이 등장하는 거죠. 그럼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띌 때 파동처럼 행동했으니까 무슨 무슨 웨이브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물질은 물질인데 파동의 모습을 띠고 있어. 파동처럼 행동해 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질파, Material Wave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물질파라는 표현도 있고 또 두루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드 브로이파라고도 부릅니다. 프랑스 사람의 이름이에요. 드 브로이. 그래서 드 브로이파, 물질파 그러면 물질의 이중성에서 전자의 파동성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수식의 표현 한번 써볼게요. 수식의 표현은 운동량, 우리가 아는 운동량 기억나죠? 운동량 P는 mv라고 배웠습니다. 질량과 속도의 것. 그런데 물질파의 개념에서는 파장 요소와 상수, 플랑크 상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봐봐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과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등식으로 성립되기가 매우 어려운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설명할 때 예전에 선생님이 여러분과의 영상에서 가장 많이 그렸던 것이 바로 공 아닙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 할 때 꽝 하고 충돌한다.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거 굉장히 많이 했던 실험들 사실이고 연습 문제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좌배에 나와 있는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입자적 성질을 대표하는 물리량입니다. 반면 우변으로 가게 되면 파장 람다가 존재하죠. 이거는 파동의 기본 요소고 파동을 설명하기 위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에 대해서 쓰는 물리량입니다. 대표 물리량. 그러면 파동의 성질을 띠는 물리량과 입자적 성질을 띠는 물리량이 지금 만난 거예요. 랑대비했다는 겁니다. 만나서 등식이 성립됐어요. 이 수식의 의미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겠죠. 여러분, 만약에요 전자가 속도 v를 가지고 슈앙 하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전자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존재합니까? 운동량 존재합니다. 운동량이 있어요. 그럼 얘가 파동의 성질을 띠고 파동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 이 수식의 결론인데요. 어떠한 실험 결과가 나타나면 전자는 전자인데 분명히 얘가 슝 하고 진행하고 있으면 얘가 직진하는 것처럼 입자가 슉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라는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진행 경로가 전자가 진행하는 길이 웨이브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파동의 모습을 띠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니까 당연히 파장이 존재하겠죠. 이 전자가 만들어내는 전자가 만들어지는 파동을 물질파라고 말한답니다. 혹은 드브로이파. 그리고 이때의 파장 람다의 크기를 물질파의 파장 혹은 드브로이 파장이라고도 말한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질량 m인 전자가 속도 v로 갈 때가 이런 파장이면 만약에 전자가 지금보다 2배의 속도로 달려간다면 같은 전자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 수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운동량이 파장과 어떠한 관계? 반비례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실험을 전개했습니까? 속도를 2배로 증가시켰죠? 그 얘기는 V가 증가한 거죠. V가 증가하게 되면 그때의 파동성의 파장은, 물질파의 파장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증가했다면 얘는 감소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파동의 성질을 띤 물질파를 그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실험보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파장을 더 짧게 그려야겠죠. 이러한 물질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파장의 크기를 계산해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처음 1번 실험보다 파장이 더 감소된 반파장이 나와야겠네요. 처음 파장보다 절반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운동량이 2배가 되었으니까. 이처럼 드브로이파에서 알려주고 하는, 물질파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수식의 관계는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는 어떠한 대상이 운동량을 가지고 진행할 때 그 운동량의 크기에 따라서 파장이 결정된다. 물질파의 파장이 결정된다. 그리고 그것이 운동량과 파장 사이에는 반비례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심오한 철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입자의 세계와 파동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방정식, 매우 중요한 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입자 현상과 파동 현상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수식, 그것이 물질파 공식이고 드브로이파 공식이라고도 말한답니다. 그럼 이 수식을 가지고 배웠으면 이제 실험적 사실을 좀 볼게요. 왜냐하면 정말로 파동의 성질을 띈다면 파동처럼 행동하는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증거가 있냐는 거죠. 근거가 있냐는 거죠. 그 근거를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실험 장치는 알루미늄 방막이에요. 알루미늄 방막이라는 것은 금속박, 알루미늄 포일과 같은 얇은 박을 말합니다. 그럼 이 박은 무엇으로 구성되냐면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럼 알루미늄은 고체입니다. 고체 결정들을 확대하자면 이런 식으로 깨알같이 모여 있겠죠. 바둑알처럼. 그럼 이 작은 틈을 통해서 무엇이 진행하냐면 첫 번째 실험은 X선을 쏴서 이 틈을 통과한 빛을 가지고 스크린에서 관찰합니다. 두 번째는 가속시킨 전자를 운동량을 줘서 속도를 줘서 슉 하고 지나가게 하는 것을 전자선이라고도 하고, 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자빔이라고도 말한답니다. 같은 거예요. 보통 전자빔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우리 교과서와 문제집에서는 전자선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말고 전자가 지금 팡 하고 쏴졌구나. 전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탁 쏘는 거예요. 마치 비비탄 총알처럼 쏘는 거예요. 팍 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실험을 동시에 했어요. 물론 1번 실험 먼저 하고 2번 실험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1번 실험을 하게 되면 스크린에 어떠한 무늬가 나타나냐면 X선을 가지고 알루미늄 방막을 통과시켜서 나온 스크린에 나타난 무늬를 조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선생님이 아까 방금 이 전 영상에서 말했던 어떠한 문인가요? 동심원 모양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를 반복하고 이 작은 틈을 통과하면은 한 점으로 빛이 모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퍼졌네요. 이 퍼지는 일, 또 퍼져서 나오는 스크린에 나타난 무늬가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해서 나타난다.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회절무늬라고 배웠죠. X선 회절무늬가 실험적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1번 실험의 결과죠. 그럼 2번 실험, 되게 중요한 2번 실험은 지금 우리의 주인공인 전자를 가지고 실험한 겁니다. 전자를 막 썼어요. 여기를 통과시킵니다. 결정 사이의 원자들 사이를 통과시켰을 때 나오는 무늬를 보았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이러한 실험적 사실이 나타났답니다. 와우! 비슷하지 않나요? 매우 닮았죠? 여기가 하얗게 나온 건 전자들이 아주 많이 때렸다는 걸 말하고요. 그런데 전자들이 가운데만 때린 게 아니라 바로 이웃에 있는 부분에도 때렸고, 그리고 요 부분은 지금 전자가 때리지 않은 부분이고, 전자가 도달하고 전자가 도달하지 않고, 전자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즉 도관 간섭과 상세 간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 쫙 퍼졌으니까 이러한 큰 원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다면 한 점에만 전자가 따라라라라라라라 모였는데 퍼진 거죠? 이거 무슨 무늬입니까? 그렇죠. 1번 실험과 똑같은 회절무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메이징,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자는 입자로 알고 있고 비비탄과 같은 작은 알갱이에 불과한데 그 실험 결과가 바로 회절무늬가 나타난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전자가 회절을 한다. 다른 말로 물질파에 회절무늬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전자의 본질은 무엇인가? 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갱인가? 파동인가? 헷갈리게 되겠죠.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그것이 바로 이중성이죠. 이중성. 따라서 이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전자는 입자적인 성질을 띠기도 하고 파동의 성질을 띠기도 하는데 파동의 성질을 띄었다는 증거가 전자선의 회절무늬이다. 물질파의 회절무늬다. 이 파동성을 이용해서 우리 과학자들은 어떠한 진보와 발전을 이뤘는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야기되는 전자현미경으로 더 상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